병원에 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저염식은 위험하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죠. 칼로리가 적은 식품 첨가제입니다. 석유 폐기물의 분자 구조를 변경한 메탄올, 페닐알라닌, 아스파르트산으로 만들어진 합성 화학물질입니다. 아스파탐은 신경계를 자극해 뇌종양, 우울증, 정신 이상을 유발하죠. 다발성 경화증,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 아니죠. 불량 첨가물입니다. 다이어트 음료 등 음료에 사용되면 더욱 해롭습니다. 장내에서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로 분해된 아미노산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페닐 케톤요증 PKU 환자는 치명적입니다. 아스파탐을 첨가한 경우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죠. 아스파탐의 부작용은 성기능장애, 만성피로, 뇌종양, 간질, 파킨슨병, 기억상실, 림프종, 백혈병, 유방암, 뇌졸중, 두통, 현기증, 시력상실, 발작, 암발생, 사망, 주의력 결핍증,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디케토피테라진으로 분해되어 지방층에 축적됩니다. 약보다 천일염이 혈압을 더 낮춰준다. 저염식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이 있다. 소금을 줄이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모의 양수, 혈액과 세포의 소금 농도는 바닷물과 비슷한 0.9%다. 소금은 혈액의 산성도를 pH 7.4로 체온을 36.5도로 유지시켜주며 혈관과 심장의 수축력을 보호해주고 간과 신장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또한 변과 땀을 통해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고 위산의 원료로 사용되어 대사작용도 도와줍니다. 따라서 천일염 섭취를 줄이면 소금 섭취를 줄이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최근 미수가 출산이 급증하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수에 소금이 부족해 양수가 탁해졌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소금과 합성 나트륨도 구분 못한다. 골다공증 예방, 적절한 염분 섭취를 통해 다양한 미네랄을 뼈 조직에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신장은 염분 농도를 스스로 적절하게 유지할 능력이 있다. 합성화학 물질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 환자를 제외하고는 섭취하는 영분의 농도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이유이다. 저염분증,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수분이 세포 속으로 침투, 염분 농도가 묽어져 뇌 조직의 이상, 각종 질병 유발, 고혈압, 영양 상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황 등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또한 심장질환과 같이 약의 부작용으로 혈관의 수축력이 약해져도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뇌하수체와 신장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 알도스테론, 엔지오텐신2, 레닌 호르몬에 의해 체내 염분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므로 혈액 속의 염분 농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며 혈관의 수축력을 회복할 수 있다. 소금, 마그네슘, 황아연, 칼륨, 칼슘, 요오드,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다. 대사작용, 신경활동을 돕는다. 혈류량을 조절해 혈압을 유지시켜준다. 화학염이나 정제염은 독입니다. 자연상태의 천일염, 미네랄이 풍부하고 먼지, 흙, 풀, 모래, 면역체계 강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질환, 당뇨병, 천식, 우울증, 골다공증, 기타 각종 암을 예방해준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은 태아의 두뇌 발달과 성장, 신진대사 등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으로 주성분인 요오드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야채를 많이 섭취하면 성기능도 강화된다. 마늘,
고혈압, 피로회복, 항암, 당뇨치료, 노화지연에 탁월한 효능. 알리신, 혈액 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줌. 심장질환 예방에 큰 효과. 또한 페니실린보다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이나 상처에도 효능이 있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식을 통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천연의 알코올과 카페인을 적절히 즐기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코올은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각종 암, 뇌졸중 등을 예방해준다. 어느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오래 산다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돼지고기를 삶아서 먹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도 장수한다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혈압 약 장기 복용은 득보다 실이 많다. 고혈압 약 중단, 채식 위주 유기농 자연식 적절한 천일염 섭취, 햇빛, 일광욕, 효소, 약초, 침뜸, 자연의학. 체지방이 많다고 병이 아니다. 병원이 비만 공포를 배후 조정하고 있다. 닥터 애트킨스의 황제 다이어트는 거짓이다. 황제 다이어트가 거짓이랍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 에너지 원인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므로 우리 몸은 지방을 케톤으로 전환시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나 케톤이 오래 사용되면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고 심각한 탈수 현상과 구토, 복통 등을 불러오는 케톤산증이라는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이 체내에서 분비되고 인슐린은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식욕이 계속 일어나게 되므로 비만으로 이어진다.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음식을 장기간 먹게 되면 간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이것은 결국 신장에 영향을 끼쳐 신장 질환으로 나타난다. 결국 인체는 산성화되고 이를 중화하기 위해 세포 내에서 미네랄 성분 등이 빠져나간다. 앤드류 위 1, 의사, 자연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죠.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정신질환 치료제다. 비만은 골다공증과 신장결석, 심장질환 유발, 커피, 녹차 등에 다량 들어있는 천연 카페인은 훌륭한 항산화제로 비만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막아주지만 합성 카페인은 이름만 같을 뿐 독극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비만 유전자란 없다. 의사들은 비만의 진짜 원인을 모른다. 비만의 원인은 합성약 그리고 곡물의 정제 과정을 통해 영양분을 제거하고 식품 첨가제를 다량 혼합한 가공식품이지 탄수화물이나 지방 그 자체가 아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소홀히 하면 비만,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이 나타난다. 세포막, 뇌세포, 신경 전달 조직인 뉴런 등은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고 호르몬과 비타민 D도 지방인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다. 정제된 설탕, 밀 등의 가공식품은 독이다. 영양분 제거, 표백제 사용, 가공식품 평균 25가지 영양소 제거, 합성 비타민, 합성 섬유소, 합성 미네랄, 합성 인터페론 등을 다시 보충, 액상과당 첨가, 정크푸드는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분비시켜 결국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심장병, 신장병 등의 질환을 불러온다. 게, 새우, 키틴, 천연의 식이섬유, 장에서 잘 소화가 안됨. 그러나 기생충이나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이들이 분비하는 물질은 발암물질 등 독소가 세포 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준다. 또한 장내에 있는 유익한 세균에 양분을 공급해 주어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 음료수,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각종 양념,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액상과당, 고가당, 옥수수 시럽, HFCS는 단맛을 내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합성 화학 물질이다.
무설탕이라는 문구는 설탕 대신 치명적인 합성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액상과당이나 아스파탐, 사카린, 스프렌다 등을 첨가했다는 말이다. 아스파탐이나 사카린은 뇌와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발암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불포화 지방, 마가린, 식물성 지방의 중금속인 니켈을 매개체로 수소 분자를 첨가한 변형된 지방으로 암과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260mg/dl인 사람의 사망 위험률이 가장 낮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오히려 조기 사망률이 높아진. 육식을 하는 마사이족은 병원 없이도 건강하다. 트랜스 지방인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등이 식물성 저지방으로 둔갑하여 모든 음식에 첨가되기 시작했다. 심장병, 뇌졸중, 암,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 급증, 폐암, 심장마비.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은 지방인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뉴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간을 망가뜨린다. 의사들의 협박은 무시해도 좋다. 적절한 운동, 심장병 예방, 피부를 자외선에 적당히 노출시켜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천연 알코올은 4대 영양소의 하나로 산화 콜레스테롤 LDL을 분해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에 좋다. 의사들은 심장병의 원인 따윈 관심 없다. 플라크, 혈전, 트랜스 지방에 의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플라크의 원인이다. 가공 우유와 마가린에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천연의 콜레스테롤은 HDL이든 LDL이든 건강에 필수적이다. 아스피린의 부작용, 외궤양, 뇌졸중, 현기증, 백혈구 감소, 신장질환, 간질환, 알레르기, 백내장, 각종 암, 심장마비, 뇌졸중,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라이증후군, 동맥경화, 뇌출혈, 관절염, 심부전증. 아스피린은 대표적으로 위장장애가 나죠. 수치가 정상이 되어도 치료된 것이 아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포스포디에스테라제 -5, PDE-5, 심장마비,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인위적으로 확장, 발기 촉진, 다른 모든 혈관 축소, 뇌졸중, 심장마비, 간부전증, 실명, 두통, 위, 역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와 치약이 치아 건강을 망친다. 아말감, 임플란트, 레진, 수은, 베릴륨과 치료 약물 부작용, 심장마비, 뇌졸중, 조산, 당뇨병, 신경조직의 노령과 중추신경을 파괴해 정신질환, 신체마비, 류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심장병, 간경화, 각종 암의 원인. 소금, 양치, 천일염, 천연소금, 죽염 좋습니다. 치아치료, 마취제, 크로랄 하이드레이트, 히드록시신, 미다졸람, 호흡정지, 쇼크, 간손상, 우울증, 뇌신경 파괴. 스케일링은 치아를 보호해주는 에나멜 층을 벗겨내는 것이어서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이다. 아말감과 임플란트 재료는 발암 물질이다. 레진, 비스페놀 A, 환경호르몬, 암 유발의 원인, 성기능 장애, 심장 질환, 여성의 불임, 수온, 아말감, 치아를 덮어 씌움, 건전지, 형광등, 살충제, 온도계, 페인트, 콘택트 렌즈 보존액, 화장품, 의약품, 특히 소독제인 머큐로크롬, 접착제, 목재, 방부제, 합성 가죽, 에어컨 필터, 농약, T 림프구가 부족, 면역체계 손상, 수은이 폐혈액의 축적, 신경계와 뼈, 간, 신장 파괴, T 림프구 손상, 독성과 휘발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임플란트, 수은, 베릴륨, 치명적 발암물질, 폐암, 심장질환, 피부질환. 임플란트를 하면 이 중금속을
잇몸에 달고 다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우울증 계통의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계에도 조심하셔야 되죠.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아당뇨병은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다. 의사들은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을 모른다.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단백질 항원과 인체 내부에 있는 단백질 항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질병이다. 제1형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백반증, 악성 빈혈, 다발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 중증 근무적증, 에디슨병, 만성활동성 간염, 면역체계가 약해져 항염증 호르몬인 스테로이드를 제대로 분비 못해서 발병합니다. 헤리코박터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좋은 박테리아로 천식과 알레르기, 제1형 당뇨병 등 자가 면역 질환을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면 궤양을 일부 치료할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천식과 아토피, 당뇨병 제1형,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커진다. 다발성 경화증 같은 신경계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법, 우유, 포화지방, 육류를 줄이고 피부를 햇빛에 노출, 비타민 D, 인체가 유일하게 자가 생성할 수 있는 비타민은 하나밖에 없죠. 비타민 D입니다. 스테로이드가 케네디 대통령을 죽였다고 여기서 책에는 나와 있네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의 부작용은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의사들이 만든 가짜 질병이다. 병원이 우울증 환자를 만든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많은 논문들에 의하면 가공식품과 약을 멀리하고 채식 위주 식단을 꾸리며 등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축구 등 운동을 하면 합성 화학물질로 만든 항우울제보다 세로토닌의 분비가 월등히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로토닌의 80%는 장에서 분비되므로 채식, 천일염 등으로 장을 튼튼히 하면 우울증은 쉽게 치료된다. 우울증 치료제의 부작용은 환자 몫이다. 우울증 급증의 원인은 따로 있다.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암, 심장병, 당뇨병 등 모든 질병은 자연의 음식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예컨대 모유에도 들어있고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필수 지방산 오메가3는 뇌의 신경막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비록 우리 체내에서는 합성해내지 못하지만 암, 당뇨병,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을 이겨내고 뇌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자연의 힘을 선물한다. 다만 오메가3 지방산도 다른 영양소들과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효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성분만을 별도로 추출한 보충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연 상태에서 섭취하는 음식의 오메가3, 오메가6 1:1 비율, 풀을 먹고 자란 쇠고기 1:2, 곡물과 고사료, 성장 호르몬 키운소 1:20, 가공식품 1:50. 골다공증 공포는 병원이 만들었다. 단백질과 칼슘으로 이루어진 천연의 콜라겐은 새로운 뼈와 치아 등을 끊임없이 재생시킨다. 자연식 위주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일광욕, 체중을 지탱할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근육과 뼈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해가 된다. 칼슘 섭취 권장량은 낙농업자가 만들었다. 우유 유제품, 동물성 단백질, 칼슘, 비타민 D의 합성을 방해한다. 유방암, 각종암, 골다공증, 자가면역질환 유발, 탄산음료, 인산, 다량 함유, 역삼투압, 정수기로 여과한 산성, 각종 질병 유발. 정수기로 여과한 물이 산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칼슘의 흡수를 좋게 하는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의 자외선에 노출될 때 체내에서 충분하게 생성된다. 의사들은 골 밀도와 골 강도 차이를 모른다. 골 밀도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합성 호르몬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 합성 에스트로겐은 환경 호르몬이다. 호르몬이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지 않는다. 피임약은 유방암을 크게 일으킨다. 폐경은 의사들이 만든 병이다. 지금까지 이제 책에 나온 내용들을 빠른 속도로 읽어드렸는데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또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고 햇빛을 쬐고 걷고 운동하고 자연음식을 먹고 천일염 먹고 채소 과일을 먹고 우유와 유제품을 끊고 가공식품을 먹지 않아야 되죠. 과자, 트랜스지방 그런 거 안 먹고 사실은 계곡물이 상당히 좋은데 요즘 뭐 그걸 믿고 먹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깊은 계곡에 있는 그런 옹달샘 물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권하고 싶습니다. 생수가 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생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물은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죠. 고기는 삶아 먹는 것이 좋다고 하죠. 작은 생선 위주로 해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로토닌 활성화 생활 습관이 인터넷에 나와 있죠. 뇌의 시상하부 중추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기능하는 화학 물질 중에 하나를 세로토닌이라고 부른다. 세로토닌이 낮은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자살 위험성이 높고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폭식을 하게 되어 비만에 걸리기 쉽다. 세로토닌은 낮에 햇빛을 쬐었을 때만 밤에 잘 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트립토판을 통해 흡수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트립토판은 유제품이나 두유, 두부, 콩 종류와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얘기죠. 하지만 뭐 두유도 이제 유제품이고 두부를 만들 때도 뭐 경화제가 들어간죠. 합성 경화제. 콩도 뭐 많이 먹으면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검정콩을 밥에다 둬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하죠. 또 어떤 박사부는 또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완화시켜주며 감정을 조절하는데 비타민 B군의 역할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도 아침 먹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저는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 먹기는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될 때에는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다. 만약 아침을 굶게 된다면 포도당이 부족하여 뇌로 가지 못한다. 아침을 꼭 먹는 습관을 들이자. 나와 있는 얘기죠. 과한 다이어트 금지. 무리한 다이어트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화합물이 부족하여 다른 지방질을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만든다. 식사를 갑자기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포도당 공급 부족으로 인해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지 못하게 된다. 비타민 B6와 마그네슘,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는 비타민 B6, 마그네슘, 나이아신이다. 바나나 트립토판 들어있죠.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만들 수 없게 된다. 음식으로는 현미, 통밀, 땅콩, 표고버섯, 비타민 B6, 나이아신, 견과류, 대두, 현미, 시금치, 무청, 채소류, 마그네슘. 꾹꾹 씹기, 야구를 할 때 선수들이 껌을 씹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세로토닌 활성화 생활 습관이다. 긴장이 풀리게 되어 경기를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음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면 밤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게 되어 상쾌하고 기분 좋은 아침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걷기 운동. 하루에 2-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해주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준다. 걷기 5분부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게 만들 수 있다. 웃는 것도 세로토닌을 촉진할 수 있어 많이 웃어주는 것도 좋은 생활 습관이다.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던 로만 카스스는 웃음 치료를 통해서 불치병인 강직성 척추염을 완치시켰죠. 비타민 D는 걷기 운동을 하면서 햇빛까지 비춰주면 이보다 더할 영양 공급이 없다. 비타민 D는 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성장을 도와준다. 햇빛을 15분 이상 쬐게 되면 우울증까지 예방할 수 있다. 햇빛이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그렇지만 뭐 요즘 뭐 차단제에 들어있는 건 또 안 좋다 그러고 뭐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조금씩 바르는 것은 또 권장하고 싶어요. 천연 그런 선크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골절이 일어납니다. 넘어지게 되면 뭐 고관절이 부러진다든가 관절이 부러진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반드시 어떤 충격이 가 있을 때 골절이 오게 되죠. 낙상사고 겨울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넘어지게 되면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분쇄골절이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햇빛도 쬐고 자연 음식 먹고 또 모세혈관이 뚫어질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을 통해서 혈관, 모세혈관이 상당히 중요해요. 눈에도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혈관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큰 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모세혈관에 집중이 되는데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하는 것이 다 모세혈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혈관이 깨끗해야 되고 혈액이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